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 전문 요양원의 복도 천장에 작고 네모난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하얀 천장과 비슷한 색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이 물체가 불법 도청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서 하면 안 된다. 그때 직원들 휴게 시간이었어요. 휴게 시간인데 거기에서 하면 이게 도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물체와 외관이 똑같은 제품을 팔았던 인터넷 쇼핑몰.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CCTV에 연결해 쓰는 녹음용 마이크라고 소개합니다. 도청이 가능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녹화기 옆에나 카메라 근처에 놓으셔가지고 말하는 거를 녹취를 하시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를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마이크는 음성 녹취 자체는 불법이에요. 실제 일부 직원은 CCTV 설치와 유지 등 관리 책임자가 따로 사무실로 불러내 직원 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다고도 말합니다. 사무실에 한 명씩 불렀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왜 잘 모르냐 하면서는 컴퓨터를 해서 음성 녹음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 하냐면서는. 하지만 해당 관리 책임자는 문제가 된 장치가 요양원에 설치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반박합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직원들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혀 설치에 지시한 적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고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리고 작업하기는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다 확인을 못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장비 설치 경위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 전문 요양원의 복도 천장에 작고 네모난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하얀 천장과 비슷한 색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이 물체가 불법 도청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서 하면 안 된다. 그때 직원들 휴게 시간이었어요. 휴게 시간인데 거기에서 하면 이게 도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물체와 외관이 똑같은 제품을 팔았던 인터넷 쇼핑몰.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CCTV에 연결해 쓰는 녹음용 마이크라고 소개합니다. 도청이 가능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녹화기 옆에나 카메라 근처에 놓으셔가지고 말하는 거를 녹취를 하시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를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마이크는 음성 녹취 자체는 불법이에요. 실제 일부 직원은 CCTV 설치와 유지 등 관리 책임자가 따로 사무실로 불러내 직원 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다고도 말합니다. 사무실에 한 명씩 불렀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왜 잘 모르냐 하면서는 컴퓨터를 해서 음성 녹음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 하냐면서는. 하지만 해당 관리 책임자는 문제가 된 장치가 요양원에 설치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반박합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직원들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혀 설치에 지시한 적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고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리고 작업하기는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다 확인을 못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장비 설치 경위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으로 직원들을 도청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요양원 측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원 일부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복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인사조치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출석 통보도 없이 사실상 보직을 없애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했다고 주장합니다. 인사위원회 열리는 줄도 몰랐어요. 수명의 기회를 안 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사위원회 결과라고 통지서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은 입사할 때 요양원 측이 숙소를 약속했기 때문에 평일에 원내 빈방에 거주하며 입소자를 돌봤는데 문제 제기 이후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정도 호스피스 이런 거 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좀 봐주고 하라고. 저희가 와서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고열로 폐렴으로 있는 분.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 참석이 필요 없었고 인사조치와 퇴거 요청 등은 요양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원장이 와서 보셔서 보기에 업무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 과거에 원장이 어떻게 하셨던 새로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으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징계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인사조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형사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요양원 측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제기된 직원 불법 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노동단체는 요양원 측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상대로 무고죄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요양원. 몇 달 전 건물 안에서 도청 의심 장치 여러 대가 발견되면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요양원 측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노조는 요양원 측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월 8일 전 직원 참여하는 원래회의에 전 원장이 참석하여 불법 도청과 관련 불법이라 생각되면 고소하라. 이번 주까지 고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한다고 말하고 과거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50대 이상 여성이 많은데 요양원 측이 이를 악용해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고 압박 있고 너희가 무고야. 오히려 나는 죄 없어. 나 경찰에 얘기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시면서 계속 조합원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또 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에 대해 부원장 직위 해제 이후 새 부원장으로 채용된 남 씨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옛 부원장 등 2명은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분란을 일으켜 직위 해제 당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은 그 녹화 기계가 뭐 작동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그거는 뭐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 녹취기가 작동이 안 되고 하면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허위고 이거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요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조계종 금산사 산하 노인요양원에서 제기된 불법 도청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요양원의 원장이던 성우스님을 둘러싸고 건설업체 차명 소유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노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 이 요양원은 지난 2008년 성우 스님이 설립했는데 최근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새 원장이 왔지만 여전히 성우 스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성우스님 추천해가지고 법인 이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있잖아요. 수고해요, 뭐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식당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번엔 요양원 근처에 있는 건설업체를 성우 스님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회주로 있는 은적사와도 몇백 미터 거리입니다. 해당 건설업체에서 일한 직원은 모든 계약과 공사, 회계관리 등을 성우 스님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합니다. 나를 보고 공사를 준 것이지 보고 준 것은 아니냐. 주의스님이 해당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일한 하도급 업자도 성우 스님에게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 견적서하고 그러고 다 그분이 결정해요. 돈 결제 나가는 것까지. 직원들은 다 월급쟁이고 그냥 성우스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건설업체 임원 대부분도 성우 스님과 관련 있습니다. 스님의 친동생과 그의 남편, 신도 등이 사내 이사, 대표이사로 등록됐거나 등록돼 있습니다. 2달 전 취임한 대표이사도 친척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할 일이 좀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래서 성우 스님이. 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자세하게도 모르고 다만 불교 신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드바이스 해준다는 점 정도만 압니다. 건설업체 측은 서면을 통해 성우 스님은 회사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당사자인 성우 스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도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움을 줬을 뿐 본인과는 무관한 회사라는 겁니다. 다만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과 금산사 주지 등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유명 사찰 주지 등을 지낸 성우 스님의 건설업체 차명 소유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해당 업체는 주로 금산사와 그 말사에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연속 보도 김현주 기자입니다. 다도체험관과 명상체험관 등을 갖춘 한 사찰의 불교문화체험관. 30억 원 규모의 건립공사에는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 등 보조금 27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체험관은 성우 스님이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올해 봄부터 석축공사 등을 담당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 계약 뒤 지나친 자재 변경 요구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자재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자재 변경을 시켜서 공사비가 오버돼서 공사비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자재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라 해서 공사 타결을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갔어요. 성우 스님한테. 군산시는 건설업체가 애초 설계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것을 확인하고 감액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비롯해 국가유산수리법을 위반한 사항을 여러 건 적발하고 전북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전 준공된 이 사찰의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설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성우 스님이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 이 업체는 박물관 공사를 통해 최소 17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한 직원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공사비 자체는 아주 저단가 50%, 뭐 60%, 뭐 45%, 뭐 이렇게 공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내가 사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취재진은 갖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체 측에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 방문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한 건설업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쓰인 사찰 공사로 거액을 받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부당이득을 비자금으로 모은 뒤 또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성 자금으로 썼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친 성우 스님이 지난 2008년 설립해 최근까지도 원장을 겸한 군산의 한 요양원. 사무실 한쪽에 큼직한 철제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성우 스님 부탁을 받아 요양원 부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로 일한 우용호 씨는
이 금고가 자금 전달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성우 스님이 실소유한 걸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벌어들인 돈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성우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부원장 책상 옆에 금고가 있고 그 원장실 안에도 금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적사 사무실에 이제 금고가 이제 돈을 가지고 오면 금고에다가 일단 보관을 해뒀다가 또 이제 스님 방에 가서 또 스님 방에서 전해드리면 스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어보고 그 금고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서 이번 3월 달까지 한 12회 정도. 건설업체 측이 작성한 통장 입출금 내역.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금산사 말사 여러 곳에 나눠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보시 명목으로 확인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체 회계를 맡았던 직원 황모 씨와 전 현장 소장 김모 씨 간 통화에서도 확인됩니다. 황 씨는 성우 스님 부탁으로 23억 5천만 원을 보시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건설업체 자금을 보시 형태로 사찰에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우 스님이 모은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현장 소장이던 김 씨가 지난해 12월 은적사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방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현금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성우 스님에게 받아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1억 원이래요. 그동안에 신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요새는 못 믿고 당신을 믿는다. 이걸 갖다가 금산사 주지 스님, 스님을 뭐 이렇게 주라고 해서 어떤 면목인가요? 그랬더니 공사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 공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 스님은 돈을 받긴 했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가성 자금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지 스님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우 스님은 금고에는 서류만 보관할 뿐 현금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종헌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조계종 금산사 산하의 군산 모 요양원에 대해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며칠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KBS는 해당 요양원에서 벌어진 직원 불법 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종단 요직을 거친 스님이 연루된 건설업체가 사찰 공사로 거액을 빼돌렸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직원 수를 부풀려 월급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취재진이 입수한 군산의 한 건설업체 통장 내역입니다. 종단 요직을 거친 성우 스님이 관여했다는 바로 그 업체입니다. 급여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달 넘게 월급을 준 것으로 돼 있는 직원은 일용직을 빼면 최소 9명. 월급은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으로 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 3월까지 1년간 대표이사로 일한 우용호 씨는 실제 일한 직원이 3명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하고 저하고 제가 있을 때는 사무실이나 현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2명밖에 없었고 이제 9월달에 이제 현장 관리인으로 왔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방문한 적도 없고. 통장 내역에 있는 차입금 변제 항목 역시 비자금을 위한 거짓 기록이며 배당금 1,600만 원도 현금으로 바꿔 성우 스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빌려준 거는 없는데 스님 돈인데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을 한 거죠. 배당금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스님께 그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영입된 신임 건설업체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많아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해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